V스포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정용 선수의 성장 여정과 LG 트윈스 야구의 리듬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정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통계 수치도, 복귀에 대한 강한 다짐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성숙함이 배어있는 잔잔한 리듬이었다. 30의 나이에 군 복무를 마치고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다시 입은 그는 영광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기억을 이야기했고, 더 일찍 입대했더라면 어땠을지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했으며, 달라진 정신력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박해 보이는 말들 속에서 한 운동선수의 여정이 아니라 한 인간의 깊은 성장 이야기를 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2023년 역사적인 우승에 기여한 뒤 정점에서 커리어를 잠시 멈추고 군에 입대한 선수였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담담히 말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경기 감각이 끊긴 시간에 대해 오래도록 아쉬워했을까? 그가 더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했다면 어땠을지 자문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을 부정적인 후회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를 탓하기 위한 회상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이해하려는 매우 인간적인 성찰처럼 느껴졌다. 이정용은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거쳐 2019년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을 받았고 2020년 1군에 데뷔해 빠르게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정점은 2023년 한국 시리즈 우승이었다. 이는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거둔 첫 정상 등극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집단적인 꿈처럼 상상한다. 그것은 선수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거의 30년을 기다려온 한 세대 팬들의 환희였을 것이다. 그 현장에 실제로 서 있었던 선수로서 그 기억은 분명 지워지지 않는 흔적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더 오래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이후의 시간이다. 28. 많은 선수들이 기량의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그는 군에 입대했다. 상무 복무 기간 동안 허리 통증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기대는 여전했지만 보여줄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나는 이것을 조용한 시험대라고 느낀다. 요란한 실패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신과 더 많이 마주하게 된다. 전역 후 가장 달라진 점이 정신력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이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느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 유연해졌다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에 이르기까지는 주목받지 못한 날들. 조명 없는 훈련, 이름이 불리지 않는 순간들을 통과해야 했을 것이다. 복귀 후 시즌 성적은 눈부시다고 하기는 어렵다. 34이닝 평균 자책점 5.03, 6승 1패, 7홀드 1세이브. 겉으로 보면 실망할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기대가 큰 팬이라면 과연 나는 숫자 너머를 볼 수 있을 만큼 인내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한국 시리즈 2경기에서 그가 리드를 지키며 팀의 두 번째 우승 반지를 도왔던 순간을 떠올린다. 가치는 항상 완벽한 일관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존재하는 데 있다. 2025년 군 복무 중 팬의 입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선수들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그의 말에서 나는 한 가지 역설을 느낀다. 때로는 자신의 일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잠시 그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 경기장 밖에서 그는 압박과 기대, 응원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보았고 그것이 더 겸손한 자세로 돌아오게 했을 것이다. 복귀 후 팀이 연승을 이어가자 사람들이 그를 승리 요정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을 들을수록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나는 여기서 배운다. 칭찬도 일종의 압박이라는 것을. 그 압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성장과 휩쓸림을 가른다. 복귀 후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솔직히 인정한 대목은 이 이야기를 더욱 진실하게 만든다. 우승을 경험한 선수도 스스로를 의심할 수 있다. 자신감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환경과 부상, 한 번의 투구에 따라 흔들린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태도다. 잠실구장에 일찍 나와 체중을 늘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필라테스와 재활훈련을 병행하는 그의 모습은 프로스포츠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반복의 시간.
코칭 스태프는 과훈련을 걱정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조금 욕심이 있다고 표현했다. 나는 그 욕심이 맹목적 야망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느낀다. 올해는 스프링 캠프를 온전히 소화했고 설렘과 걱정이 함께한다고 했다. 기회를 다시 잡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닮아 있다. 실패가 두렵지만 동시에 증명하고 싶다. 그는 투구 메커니즘에 대해 말한다. 상체와 하체의 분리, 하체 활용 극대화, 영상 분석과 데이터 팀의 지원. 여기서 나는 과학과 본능의 결합을 본다. 현대 야구는 단지 팔 힘이 아니다. 생체역학, 데이터, 움직임에 최적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위와 타자가 느끼는 힘을 이야기한다. 기술과 감각을 함께 붙든다. 스스로를 다혈질적이고 투쟁적인 투수라고 말하면서도 단순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로 남고 싶지 않다고 했다. 리듬을 만들고 압박을 주고 경기를 지배하고 싶다고. 나는 그가 리듬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인상 깊다. 스포츠에서 리듬은 주도권이고 삶에서도 그렇다. 우리가 일과 감정의 리듬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다. 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는 복귀 첫 등판 때의 함성을 기억한다고 했다.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미안하다고도 했다. 화려한 약속 대신 단순한 다짐, 노력하겠다는 약속. 나는 팬 역시 여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응원은 기술을 직접 바꾸지는 못해도 정신을 바꾼다. 그리고 정신은 다시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 그의 이야기는 중단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삶은 직선이 아니다. 의무, 건강, 환경 때문에 멈춰야 하는 시간이 있다. 그것을 상실로 볼 것인가, 재구성의 기회로 볼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고 조정했다. 나는 그것이 어떤 트로피보다 값지다고 느낀다.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기대와 정체성의 관계다. 승리 요정이라는 이름을 부담으로 두지 않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동력으로 삼았다. 타인의 시선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기대에 짓눌릴 수도, 그것을 살아가야 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2026년은 그에게 다른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평균 자책점이 얼마나 낮아질지, 구속이 얼마나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정신이 달라졌다면 결과를 마주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때로 가장 큰 차이는 성적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다. 이정용의 여정을 떠올리며 나는 한 우완 투수가 기량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습 이상을 본다. 결단력과 통제, 야망과 겸손, 과거의 영광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 사이에서 균형을 배우는 한 인간을 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가? 기본부터 다시 쌓아 올릴 끈기가 있는가?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판에 무너지지 않을 침착함이 있는가? 어쩌면 진짜 힘은 빠른 공 자체가 아니라 멈춤 이후에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에 있다. 언젠가 그가 다시 마운드에 올라 공이 정말 좋다는 인상을 남긴다면 그것은 더 강한 근육의 결과만이 아니라 침묵과 부상, 공백의 시간을 통과하며 단련된 정신의 결과일 것이다. 이 글을 마치며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 기사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중단과 기대, 그리고 자신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비추는 작은 거울처럼 느껴진다. 내가 나만의 리듬을 지킬 수 있다면 그가 경기의 리듬을 장악하고자 하듯 나 역시 내 자리에서 공이 좋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환호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조용하고 정직하게 증명하기 위함일 것이다. V스포트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이정용 선수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스포트와 계속 소통하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